안녕하십니까. 투이 컨설팅 장인호입니다. 음,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앞서 먼저 우리 세미나의 전체 구성 취지와 그리고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미나는 공공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 고객 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미 공부를 하신 분, 그리고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동향이나 법제도,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공공행정 클라우드에 관련된 ISP와 그리고 지금도 설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한 부분들은 홍보도 겸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덩어리로는 그래서 추진을 하려면은 컨설팅과 구축,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세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기초서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각 단계별로 정말 감안하셔야 될 그런 핀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간 CSP의 이용 절차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다음에 넥스트의 SDDC에 관련된 ISP를 한 결과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공공 분야 클라우드의 추진 현황, 그리고 법제도, 그리고 관련된 활성화 정책입니다. 이 클라우드 사업의 추진 현황은 공공은 원래 대구정보통합전산센터에 모두 모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원을 통합한 다음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과 광주에 있는 1, 2센터도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포화된 상태여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예비 상면이 부족하고 그래서 증축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무려 5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 2센터에 오버된 물량들도 3센터로 가고 그리고 3센터 내에는 기존의 정보 자원들을 유치를 해야 될 대상들을 신규 입주를 시키는 것도 원래 목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간 CSP, 다시 말해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과기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산업의 수요에 의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고요. 법제도 역시도 민간 CSP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 공공기관의 인프라 내에 정보 자원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임대 방식으로 입주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도급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한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지정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광역적인 그 지역 통합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보시면 중앙부처는 원래 모습들이 내부 업무 시스템은 자원 통합에서 G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원래 있었던 그대로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원래 대구의 3센터에 입주하거나 자체 구축을 가이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3센터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및 연구기관들은 자체 구축이 원칙이었지만 이제 민간 CSP의 활용이 권장되면서 이 부분이 자체 구축이나 아니면 3센터 입주나 아니면 공글센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대국민 시스템은 원래 2015년 이후서부터 민간 CSP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쟁점 부분은
곤클센의 PPP 방식의 민간 CSP 입주가 어느 정도 들어찰 것인가. 두 번째는 지자체 쪽의 자체 구축이 이 민간 CSP를 이용을 해서 전환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얼만큼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되겠고요. 물론 민간 CSP는 많이 원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원래의 기본 원칙들, 비용에 대한 절감이나 아니면은 정보 보안 품질, 이런 부분에 관계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제도 부분입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 외의 정보 시스템은 민간 CSP 이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기존 기조와 동일합니다. 법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바뀐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민간 CSP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가 있어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민간 CSP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뀐 부분 말고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PPP 방식 역시 2015년서부터 이미 행안부와 과기부 입장에서는 하도급 방식의 관리 방안으로 원래 고민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CC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그리고 통과한 시스템만 공공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 자체가 꼭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정부 통합전산센터 위치되든 아니면 중앙부처 위치되든 아니면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밑으로 하도급 형태로 임대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 그냥 전용 서비스죠.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역시도 유효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예전부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입장은 약간 다른데요. 과기부는 우리나라 자국의 민간 CSP를 육성하는 게 하나의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유럽 국가들도 요즘 동일한 그런 목표를 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너무 미국의 CSP 업체들이 강세니까 이 부분을 시장 잠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의 서비스들을 육성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공감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19년 사이를 보시자면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국가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노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전권을 가졌었죠.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서비스 이용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크게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행안부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를 운영을 해서, 그래서 과기부 혼자가 아니라 해당 부처와 해당 기관들이 모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예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이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행정기관은 당연히 G클라우드로 그냥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적용 검토 절차를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달라지죠. 일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PPP 방식도 수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민간 CSP 이용 가능 범위도 정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 페이지서부터 나왔었던 G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맨 처음 그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네이밍을 정한 게 G클라우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 G클라우드를 약간 철자를 변형시켜서 똑같이 뭐 나쁜 의도가 있었겠습니다만 서로 G클라우드를 용어들을 좀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전의 G클라우드와 민간 서비스의 G-클라우드 혹은 뭐 정부 클라우드 등등등은 좀 서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조언을 먼저 드립니다. 활성화 정책 부분을 보실까요?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우리 정부가 보고 사실은 우리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기재부는 첫 번째 예산 절감에 상당히 끌렸습니다. 기존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38%, 40%에 육박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종속된 그런 비용들이었습니다. 이 비용들만 3분의 1 이상으로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부분을 다른 첨단화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은 우리가 마다할 정책이 전혀 아니었고요. 행안부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시켜야 했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성, 그리고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를 해서 정보전 통합 이후에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관리 방안들을 추구를 했어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맞아 떨어졌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매력은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 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지방비와 국고를 합쳐서 지원을 받다 보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세션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도 난항을 많이 겪고 있고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에서 도와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과기부 입장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국의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취지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민간 CSP 서비스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수요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규모의 경제로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원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시장을 많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은 외국계 업체가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 국내 업체가 좀 불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공공 클라우드 입장에서 봐서는 예상되는 챌린지는 이와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 자원들은 PPP 방식과의 이 경제성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정보 자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 CSP와의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분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 자원보다 최소 30% 비용 절감은 확실합니다. 최대 67%도 가능하다고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30% 이상의 비용 절감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난제가 될 겁니다. 물론 과기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국산 업체들을 지원을 못 해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계 반발이 많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 GAO의 2014년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3년간, 2012년서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한 결과 클라우드로 전환된 비율은 2%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여기에서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비용 절감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결국은 22%가 되겠습니다. 이 22%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코어 입장으로 봐서 서버 자원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절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50% 정도가 됐을 거고요. 대신 클라우드를 저렇게 작은 물량을 구성하다 보면 똑같이 들어가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의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효율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자, 2016년부터 19년을 보시죠. 2%보다는 나았습니다만은 8%, 9%, 9%, 11% 역시 2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외죠.
다음 자료를 보시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의 각 부처별로 공공 클라우드들이 민간 CSP를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속성을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조사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 아니면은 부족한 정보 자원을 메꿔주는 그런 클라우드 자원,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서포트 부분이나 아니면 웹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 정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CSP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와, 지금 미 정부에서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예제 페이지를 놨습니다만, DoD서부터 모든 부처들이 똑같이 민간 클라우드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나라 정책과 미국 정책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업무 시스템을 민간 CSP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